안녕하세요. 11월 4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어제 버지니아 선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개표 소식이 더 전해져서 공화당 제이슨 미아레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당선됐고요. 주 하원의의 과반수 이상 다수당도 확실시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40선거구 해럴드 변 후보님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40선거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레이건 지역에 상대방 민주당 후보인 댄 헬머에게 몰표가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몰표는 예측대로 우편투표, 사전투표 용지들인데요. 말도 안 되게 댄 헬머만 찍어댄 몰표라 지금 공화당 측에서 요청한 재검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버지니아 공화당 선거는 후보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공화당 자원봉사자들과 당원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한 탓인데요. 그래서 이번 변 후보님 선거구 투표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바로 캐치돼 재검표 중인 겁니다. 당연히 지역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 저희 이슈이스타가 관계자분들이 전해주신 속보를 이렇게 여러분께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댄 헬머가 변 후보를 3,000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건데요. 이 몰표의 진상이 파악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결과를 주시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지니아 종합선거에서 주후의 과반과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등 주정부 행정수반 선거를 몽땅 잃어 참패한 민주당의 내분 조짐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아프간 철수부터 인플레 등 경제붕괴 사태로 미국 민심이 떠나 선거에 참패한 것을 목격했으면 보통 대통령의 경우 나의 불찰이었고 나의 책임이다. 앞으로 성실히 국정에 전념해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뻔한 레파토리지만 그것도 정답인 겁니다. 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바이든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선거는 나의 역점 어젠다인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패배한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됐다면 민심이 뿜뿜거리면서 바이든 만세 외치면서 선거가 승리로 마무리됐다고 믿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민심은 인프라 예산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산 통과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짓하는 민주당 멍청하다고 공화당에 표 몰아준 사실 머리에서 연산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 와중에 강성좌파 의원들은 민주당 중도파들의 물러터진 선거 전략이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반대로 중도파들은 강성좌파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에게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블레임 게임, 비난전이 요란합니다. 알렉산드라 콜테즈 의원은 이번 영킨 후보의 승리에 대해 테리 맥컬리프 후보 측이 100% 중도적인 선거전을 치러 진보적 주민들을 실망시켰던 것이 패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콜테즈는 또 이번 선거에 맥컬리프 측이 나와 같은 진보 성향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나서지 못했던 것도 충분한 표가 나오지 못한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이분 좀 좌파에서 잘 나간다고 그냥 말을 막 던지시는 것 같은데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설쳐됐다면 영킨 후보가 30%는 표 더 얻었을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중도파 의원 한 명은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 과격 진보좌파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콜린 스트로더 씨는 민주당의 승리를 막은 것은 민주당 내부의 장애물들이라면서 강성 좌파들을 지목했는데요. 몇 안 되는 이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물론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 참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악관이 현재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 중간 선거는 벌써 시작됐고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더 참혹한 패배를 거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든지 첫 해에 열리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패배한다는 전통이 있는데요. 민주당도 이번 선거 패배를 이런 전통으로 미국 선거 역사의 흐름쯤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대통령의 인기나 공화당의 부상을 폄훼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미국 역사상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이 위기였던 적이 있나요?
인플레 공포가 현실화됐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예상됩니다. 외교적으로는 이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러시아도 중국도 바이든 행정부를 종이 호랑이로 취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맞닥뜨린 선거 참패, 대통령이 내가 준비한 돈잔치 의회가 거부해서 국민들이 삐쳐서 선거 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감 내놓는 게 미국 맞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실소가 나옵니다요. 하하하.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는 탓에 뉴저지에서의 선거 결과를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뉴저지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절대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현역 필 머피 민주당 주지사의 승리가 너무 당연시됐고요.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도 주의회 의원을 2차례 역임한 출판사 대표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최근인 10월 28일 페어레이 디킨스 대학 조사에서 53%대 44%로 9% 차이였고 트럼프 현상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격차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뚜껑을 여니까 숨어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계속 공화당 시아타렐리 후보가 앞서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까지고 나서야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는데요. 90%가 집계된 현재 121만 1,457표 대 119만 2,017표, 지지율로 환산하면 50%대 49.2%로 필 머피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굳혀졌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뉴저지 3선거구에서 6선의 민주당 중진 의원 스티브 스위니 상원의회 의원을 공화당 무명 에드워드 더 후보가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지역 가구에서 레이 무어 앤 플래니건 소속 트럭 운전사인 더 당선자는 58세로 선거 자금으로 $10,000를 모금해 단돈 $153를 썼는데요. 지출 내역을 보면 전단지에 80불, 투표소 직원들에게 돌릴 커피와 도너츠를 사는데 $70를 쓴 게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스위니 의원은 이번 선거에 $540만, 한국 돈 60억을 쓰고도 무명의 트럭 운전수에게 패배한 건데 뒷목 잡고 쓰러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민심이 돌아섰고 대통령에 대한 성원이 단결된 표심으로 나타난 건데요. 민주당 정말 큰일 났습니다. 뉴저지 대표적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팍 혹시 아시나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가 나오고 2차 디자인한 현대 직원이 유학하면서 팔팔하게 살았나 보다 하고 썰렁한 얘기가 돌았었는데요. 잠시 얘기가 빗나갔지만 이곳 시의원의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한인 여성 스테파니 장 후보가 1,137표를 받아 2위를 기록해 당선이 유력합니다. 또한 클로스터 시의원 재선에 도전했던 진유 공화당 후보님도 무난히 당선됐고요. 공화당 소속 한인 정치인들께서도 뉴저지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밤이 길어지면서 뭔가 기분도 꿀꿀해지는데 꿀꿀해지니까 돼지 하니까 삼겹살 하니까 그 미쳐버린 가격이 또 생각나면서 또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이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제 영상도 밤 12시나 돼서야 제한이 풀렸는데요. 요 며칠 전날 영상 틀어라도 봐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부탁해요.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